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화면 공유 페이지 네, 지금 99페이지 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지난 시간에 어떤 얘기를 하다가 말았냐면은 복희 8개 수리도 99페이지 이 8개 수리도를 얘기를 하면서 번호를 매겼는데 숫자를 매겼는데 여러분들 이 숫자는 그냥 지금 현재로서는 숫자에 의미를 두지 마시고 요 궁 자체 8개의 지금 이제 궁이 있습니다. 이 궁 자체만 신경을 쓰십시오. 자, 그래서 맨 중앙에 있는 8번에 되어 있는 여기 있다 주체. 이게 뭐냐면 그날 당일날 일진 예를 들면은 오늘이 자일을 하면 자를 여기 쓰면 돼요. 자. 여기가 자를 쓰면 되고 그날은 일진을 쓰시라. 일진을 이 8번 해놓은 데다가 넣고 그 다음에 시계 이렇게 반시계 방향을 가면서 맨 처음 1 해놓은 여기가 양인 그 다음에 2번이 4 그리고 3번이 합시 4번이 비거 그 다음에 5번이 공방 이게 차례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 9번이 여기는 이제 6번이 아니고 9번입니다. 9번이 상충이라고 돼 있어요. 상충. 그 다음 7번, 그 다음 6번에 해당되는 요것이 바로 원진. 그 다음 그 위로 올라오면, 17번이 해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10번은 퇴식, 11번은 조건, 12번 병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숫자에는 의미를 두지 마시고 요 궁도만 신경 쓰고 이것이 양쪽에 기퉁이에 두 개씩 배치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12개가 됩니다. 동서남북은 하나씩 배치되어 있고 양 기퉁이에는 두 개씩 배치되기 때문에 총 12개가 됩니다. 그런 의미가 되어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은 여기서부터 오늘이 만약에 잘한다면서 자, 축, 인, 묘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가지고 잘한다면 자축, 인, 묘, 진사, 오미, 요게 7해결이 신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신. 왜? 자하고 신은 삼합의 마지막이 여기 됩니다. 삼합의 마지막이 해결신으로 뜨거든요. 삼합의 마지막이 항상 해결로 뜨게 되어 있어요. 7번 난이. 일지와 삼합이 되는 마지막 요게 뜬단 말이에요. 그럼 일지와 삼합이 되는 두 번째 중간에 있는 이것은 비교가 되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이렇게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자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것은 그 날의 오주를 보고 이렇게 오주 일주 그날의 일진의 지지를 쓴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쭉 돌아간다는 걸 아시고 그러면 다시 들어와서 여기 있는 숫자의 의미를 수리도에는 숫자의 의미를 보고 숫자가 처음에는 1이죠. 1 이거는 양인이라고 표현하는데 매우 의욕적이고 1번이 원래 대장이에요. 대장 1번 대장 의욕적이고 스트레스다. 그래서 요 궁에 여기가 만약 오늘 자일이면 축이 해당되면은 이 사람이 의욕이 굉장히 과다하고 어찌 보면 힘이 막 벌벌 넘치죠. 이런 상황이다. 그 다음에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 오늘 일진을 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자축 인이에요. 인. 이게 여기 인 요거는 이제 신경 쓰지 마시고 자라 할 때 여기 인이 됩니다. 그러면 인이 뭐냐? 인은 자축이니까 세 번째 해당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통 상문살, 격각살이라고 합니다. 자, 자에 대비해서 자축인 한 칸 띄죠. 한 칸 건너뛰면 한 칸 건너뛰는 것을 우리가 인이라고 하고 자축인. 그럼 여기도 상문살이 됩니다. 상문살의 큰 의미는 죽음, 그러니까 급한 처리, 괴이사, 이상한 일이죠. 그다음 바람난 상태, 여기 있는 뭐 묘 요거는
여기가 유일 때 이렇게 이제 묘가 들어가 있는 데 있는데 이거 사실은 안 맞습니다. 여기 들어간 거는 큰 의미 두지 마시고 그대로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숫자 이거 들어가지 말고 또 여기는 글자 묘 이건 다른 책에 있는 걸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 이걸 신경 쓰지 말고 만약에 유 같으면 여기가 유 다음에 여기가 뭐냐면 유술이 됐다. 고쳤나 바로 요 술로 고칠게요. 유술. 자, 신유술. 그 다음 여기가 해가 됩니다. 해. 이렇게 고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유술. 해 맞지요? 네. 요 다음에 술 해 맞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해 다음에는 뭐예요? 자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가 자가 됐다. 자. 그 다음에는 비는 그럼 뭐예요? 축이지요? 자축. 자축이면 항상 여기가 비그 자리는요. 이 원래 오늘 날짜하고 항상 삼합의 첫 삼합이 되는 첫 글자예요. 삼합 첫 글자가 나와요. 축.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고독된 공방이 인이 자축인. 그러면 이제 여기가 오늘이 유일이니까 이거는 묘가 들어가야. 그러니까 아까 자기가 아니 오늘 생각하지 말고 요 책에 나와 있는 거. 윤활로 오늘 윤활로 볼 때 아까 자날이 했잖아요. 자날 그 생각하지 말고 오늘 책에 있는 그대로 윤활이 합시다. 윤활이면 그다음에 술 맞지요? 술, 해, 자 이렇게 하자. 책에 있는 대로 하자 이거지.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다축 임묘 하면 오늘은 묘가축이 되겠죠. 묘가축이 되고 그다음 묘다음에는 신이 이제 원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유가 되죠. 유. 신이 유, 아니 진, 묘진. 인도진. 원진이 진입니다. 맞아요? 진 다음에 뭐예요? 사. 여기 사가 이제 사유축할 때 사가 합이 되죠. 마지막 삼합이 가가 됐지. 사. 그 다음에 사 다음에 오가 태식이 되겠죠. 오가 태식. 그 다음에 올라오면 오 다음에는 미지요. 미가 조건이 돼. 조건. 그 다음에 항상 그 날에 당일 전일은 항상 뭐가 된다면 병이 돼요. 병. 그럼 요거는 미다면 미신이 되겠죠. 미신. 이렇게 하면 표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당일 일진하고 이렇게 표가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제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표는 절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항상 이대로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위치는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여기 들어가는 이 유나 이런 글자들은 항상 변하죠. 네. 이 궁은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여간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럼 사람들은 변하죠. 손님들은 변하잖아요. 손님들은 계속 이거 자축, 임묘, 진사, 미친묘 다 들어오고 그 들어오는 바람에 이 방 배치도 다 틀어진단 말이야. 하지만 이 방 자체는 그게 정해져 있는 거야. 우리는 뭘 배운다? 방 자체만 확실하게 배우자. 다시 봅니다. 중앙에 있는 이 자리는 그날이 일진이요. 일진. 위에다가 잘 썼지요. 우리 해놓고 밑에다가 일진. 어떤 사람은 방일진이라는 말을 쓰는데 막 그런 일진. 자, 일진이라고 하면은 그날의 주체예요. 주체. 그 다음에 그 사람 주체고 그 다음 주체가 있는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일주가 만약에 여기서 유가 되어 있는데 그런 지지에 또 유가 하나 있다 합시다. 사주가 되었던 그 사람이 사주가 되었던 오주가 되었던 유가 있으면 중복이 되어 있죠. 그걸 뭐라 하는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 그럼 복음된 글자를 판단할 때 어떻게 하냐면 복음되는 글자는 이 주체가 똑같은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냥 추진력이 있고 하고 싶은 힘은 있으나 아직 마음이 결정이 안 됐어. 그래서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두 가지 마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두 마음 결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항상 운은 좀 상승세에 가깝다 이래 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양인이 되면, 양인을 번호를 1번 해놓은 이유는 뭐냐? 1번 요거는 숫자 개념입니다. 숫자 1번은 굉장히 양인 것 같다. 대장. 1번 대장. 집에서 보면 장남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대장. 1번, 넘버원 이런 게 때문에 양인으로 받고 굉장히 의욕이 강하고 그래서 이건 위치가 뭐냐면 오늘의 그 일진 그 다음 글자가 양인이 되는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오늘 일진의 유인데 유가 세 번째 글자가 되는 것이 2번으로서 2번 여기 4라고 돼 있어. 4가 뭐냐면 교화가 돼 있죠. 죽음, 급처리, 괴이사.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바람난 상태라는 얘기를 또 많이 해요. 왜 바람난 상태냐면 이 궁이 8개궁을 할 때 여기가 손궁이에요. 손궁이 뭐냐면 바람 난다. 바람. 저 여행 간다. 그 뜻이에요. 이 전체 궁이. 알겠죠? 요 현재 있는 이 궁 말고 이쪽 궁이 뭐냐면 손궁이라는 자리예요. 손궁. 그럼 우리가 8번으로 얘기하는 요 자리는 이궁이라는 이 떨어질 이자. 떨어질 이자가 8번에 떨어질 이자로 쓰는 거예요. 궁 자체 이름이. 그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주역에서 우리 말하는 꽤 8개로 얘기하는 데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면 이 합을 우리가 진궁이라 진궁이 떨칠 진자 해가지고 막 그 벼락 치는 있잖아요. 진짜로 진궁. 그 다음에 그 내려오면 그 진궁은 무슨 뜻이냐면 하하면았죠. 사업 확장, 결혼, 성사, 식구 넣는다 이런 좋은 의미로 쓴다. 그래서 여기 해당이 되면 좋은 의미를 본다는 거. 그 다음에 4번, 5번을 합쳐가지고 요 궁은 무슨 궁이냐면 간궁이래요. 간자가 뭐냐면 뿌리 근자 비슷하게 써가지고 간자인데 여기가 보면 이제 남쪽이거든요. 여기가 북쪽이고 여기가 동쪽이니까 동북간. 이 동북간을 말합니다. 간방을 우리가 보통 동북간방이라 한번 해볼까요? 동북간방. 그 이때 동북간이라 간자라. 한문으로 간방이라고. 그러면 여기는 구분해 요건 자방이라 해서 요거는 감궁이래. 감궁. 구덩이 감자. 그거는 우리가 주역 중에서 8개로 얘기할 때 합니다. 그 다음에 6번, 7번 있잖아요. 6번, 7번을 합쳐서 요걸 뭐라면 근궁이랍니다. 하늘 뜻이에요. 왜 하늘이냐? 이쪽이 10번 여기가 정선대, 여기가 이제 서쪽인데, 여기는 북쪽이거든. 서북간에 있는 집, 서북간이 뭐예요? 서북간방으로 계속 가면 그 근궁이라. 그럼 거기 뭐 있어요? 우리 지구에서는, 지구 꼭대기 뭐 있어요? 북극. 알겠습니까? 북극이 여기 있어요. 북극에서 제일 가까운 그 산을 거의 뭐가 나올까요? 북극성과 북극지성하는 그게 가장 가까운 여기 보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 자리를 우리가 무슨 자리란다? 근궁이란다. 아버지 궁입니다. 궁을 우리가 하는 배웁시다. 그다음 10번 이거는 이 기쁘다 하는 것이 기쁘다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궁은 보통은 못이라는 뜻, 못이라는 뜻이죠. 못이라는 태, 응? 태자가 태자 이 태자 써요. 한글 기쁠 태. 기쁘다. 소녀가 기쁘잖아요. 애기 소녀 그 기쁘다. 소녀자리 소녀. 그 다음에 11번 요거는 뭐냐면요. 이게 뭐냐면 8번이 아까 말한 대로 남방이고 11번 동남간이에요. 동남간. 서남간. 여기가 8번이 남쪽이면 여기 서쪽이니까 서남간에 뭐가 있냐면요. 서남간에 뭐가 있어요? 곤방.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왜 곤방이 11가 11을 곤방이라 했냐면 그게 곤방이 어머니 궁인데
중국을 기준으로 해서 만드는 거예요. 자, 중국을 보면은 중국 중앙에서 볼 때에는 저 서남 쪽에 뭐가 있냐면요. 큰 산맥이 있어요. 큰 산이 있어요. 무슨 산이에요? 히말라야. 히말라야 산이 어디 있어요? 중국에서 볼 때는 서남에 있어, 서남에. 인도 쪽에. 그래서 그쪽으로 큰 산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산이 있다 해가지고 그쪽으로 갔다가 곤방, 땅 건너서가 땅이 두텁다고 해가지고 곤방이라고 해요. 그 곤방. 8번이 떨어져 있어서 가지고 이국이라 이국 하라는 뜻이에요. 남쪽이고.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쪽에 있는 동과 남 사이 동남방. 동남방은 아까 말한 대로 손궁이라고 했지요. 손궁이 바람 분다듯이 바람 난다. 그래서 바람 난 상태라는 얘기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갖다 붙이라는 거야. 누가? 이 깨를 만드는 사람이 이렇게 갖다 붙이라는데 여러 가지 의미는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설명드려보면 그래서 3분인 합칙은 동쪽이구나. 여러분 동쪽은 해뜨지요. 해뜨 좋잖아. 그리고 또 동쪽에서 보면 또 이게 큰 북소리가 울리고 막 이래가 해가지고 궁궁궁궁궁 또 옛날부터 동쪽에서 막 이렇게 울린다 해가지고 좋은 의미로 해가지고 굉장히 화합사, 정사 뭐 이런 건 북소리는 원래 좋은 소리거든. 그래서 이걸 뭐라 한다고? 무슨 궁? 진궁이라 한다. 그렇게 보면서 진궁은 결혼, 그러고. 그런데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 동북 간방 있잖아요. 동북 간방 이유는 좋아요, 나빠요? 네. 중국 사람들 생각할 때 동북 간방은 뭐냐면 사람 묻은 흥망상ter이 있는 곳이야. 네? 중국을 중심에 할 때 북쪽에 있는 우리 고구려, 발해 이런 쪽은 중국 사람한테 중국 사람이 생각할 때는 백두산 이쪽에는 보면 중국에서 기준할 때 그쪽에는 중국에서 가는 곳이야. 평안한 데 묻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할 때 떠난다는 생각이에요. 이 나오는 궁의 이치를 알겠습니까? 그래서 비거, 급정미, 변동사, 이별, 뭐 구설수 이런 거고 또 무덤이가 홀로 있지요. 홀로 있어 곤방, 고독 이런 것이요. 그럼 북쪽인 왜 이거 충이라고 했나? 상충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수쪽에 북쪽은 원래는 뭐냐면요. 북쪽은 여러분 맨 북쪽으로 올라가면 뭐예요? 북쪽이 땅이요, 바다요. 북쪽 끝에 가면 북쪽에는 바다에 바다. 북극에 있잖아요. 거기 가면 구덩이 빠지는 거야. 그래서 이 의미는 구덩이를 원래 얘기하는 구덩이로.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기동, 연동, 터부정, 터가 부정된다, 우왕좌왕, 장발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옆에 있는 이것도 보면 한편으로는 이게 왜 해결을 놨다 하면 해결은 여러분 하늘에 매달리면 해결되나? 그렇죠? 안 그래요? 기도 하고 이러면 하늘에 매달리면 해결되잖아요. 그래서 7번 갖다가 해결신을 해놨는데 그 직전에 있는 거는 아직까지 위험하다고 해놨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하늘에 여러분들 하늘에서 우리가 기도를 잘하면 하늘에서 노래줘요. 좋은 성취를 해주잖아요. 근데 하늘이 잘못 빌면은 하늘 미움사지요. 하늘이 미움사입니다. 원진이 들어가요. 이게 아시겠습니까? 이 붙이는 이유가 다 있다니까. 원진, 미움, 배신, 다툼, 방해자, 명사, 불편 이렇게 배치되어 있고 서쪽에는 왜 태식이냐? 해가 서쪽으로 지잖아요. 물러가잖아요. 당연 태식이지. 알고 보면 이게 자연을 뜻해놨구나. 이 자연을 보고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관제구설, 여자 부정, 물러난다는 뜻이요. 전념.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분들 이제 끝났죠? 끝나면 제일 끝난 거는 병들이 되자, 병. 그렇게 12번의 병을 끝난 맨 마지막 병을 붙이라는 거야. 괴로움, 끔찍하게 고생하는 자, 배사이 꼬이고, 일이 꼬이고, 몸이 괴롭고 죽고 싶다. 바닥을 쳤다 이 말입니다. 바닥을 치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고. 근데 11번 이거는 뭐냐면, 요 바뀌기 직전에, 병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잠깐 한 번 정도, 여러분들
완전히 사가를 지기 전에 잠깐 올라오는 거 있죠? 그걸 보통 르네상스라고 르네상스. 바다가 치기 전에 잠깐 올라오는 게 있어. 그게 요 조건이에요. 이게 뭐냐? 이득, 금전취득, 사업번창, 조건부라는 거예요. 여기 걸리면은 계약을 해도 조건부로 계약을 하고 또 조건부로 뭐 결혼을 하고 뭐 조건부로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 전체를 만들어내는 처음에 이 전체를 의미를 부여하고 한 분들이 하루 이틀 걸쳐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의 그날에 감명을 하고 뭐 그걸 연구를 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또 스님이 좀 보태서 보태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 빼기도 하고 뭐겠죠.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요놈을 가지고 옛날에는 일지만 가지고 얘기했단 말이야. 이걸 어디다가 적용 안 시고 오수라는 데다가 적용 안 시켜서 안 좋으면 일지는 안 하면 갖고 무조건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오차가 있겠나 없겠나? 오차가 있지. 일지는 하나가 이게 다 돌아가면 어떻게 그렇지 운세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나타난 것이 뭐냐면은 오주를 만들어서 오주에다가 이런 걸 다 적용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지지다 적용시키고 또 뭘 적용시키는 거예요? 자기 사주. 그럼 왜 사주도 적용시키고 오주도 적용시킵니까? 이유는 오주는 사주에 닮은 꼴이라고 문명이 내가 강의했어요. 평행성을 이룬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오주와 사주는 평행선을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오주만 봐도 사주를 안 보고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물론 뭐 사주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야 오주 안 봐도 되겠죠. 사주의 달인, 사주의 박스 완전 달인이다 하면 뭐 오주 안 봐도 뭐 그날 대충 이렇게 지가 알 수가 있지만 그래야 오주와 사주를 동시에 두 개를 다 보면은 정확도가 매우 높아집니다. 이 사주감 사람이 운명을 감명할 때는 정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아요. 정확도 낮은 거는 뭐예요? 감명할 때 정확도 낮은 거. 아니 그게 아니고 된다 안 된다를 갖다가 50%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된다 쪽 있잖아요. 얘기를 자꾸 한다 합시다. 안 맞는 게 계속 안 맞을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네. 절대 안 맞을 수 없다니까. 절대 잘 맞을 수 없다니까.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하니?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하고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그러면 그게 운명의 판가는 맛이 있나? 없잖아요. 그러면 안 받을 뭐 이거 아니고 저건데 손가락을 뒤집고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맞을 확률로 점점 올라가지요. 그래서 점점 올라가 나중에 잘 보시는 분들은 거의 자꾸 올라간단 말이야. 그걸 보기 위해서 사주도 보고 오주도 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잠깐 이렇게 한번 보고 난 다음에 다시 요 화면 공유를 조금 제가 중지를 하고 사회 하나 먼저 한번 볼게요. 화면 공유 보면서 우리 컴퓨터에 뜨신 분도 계시고 현재 여기에 강의장에 계신 분은 TV를 보십시오. TV 화면을 보면 자 어떤 사람이 어제 20일 날 밤 9시 46분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럼 전화가 딱 오자마자 스님이 궁금하잖아요. 밤에 보세요. 밤에 9시 46분에 전화 오면 좀 46분 아닌데 죄송합니다. 26분. 어제 정확하게 26분. 끝날 시간에 46분이니까 26분에 전화가 왔다. 그럼 밤에 전화 오면 스님 입장에서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보통 스님들한테 전화 올 때는 낮에 전화 와야 되죠. 그죠? 그래서 밤에 이래 왔다. 그러면 이거는 특별한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지? 궁금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봤더니 이민, 병술, 병호, 기해, 병인이야. 어제가 병호일이야. 이민, 경술, 병호, 기해, 병이다. 자, 이런 상황이 딱 떴을 때, 이상하다. 이 뭐지? 아우치가 넘으면 우리 해치러 보죠? 어제가 병호가 아니에요. 어제 뭐예요? 오늘 정리 맞아요? 네. 어제 병월 맞아요? 네. 오늘 뭐예요?
정리. 맞네. 내가 바로 하고 있죠. 내가 바로 했다. 그래서 병호, 기해, 병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저 그동안 많이 이제 이렇게 봤는데 아마 병호 같은 날을 처음 우리가 오늘 사례를 보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그날이 비전일이 딱 떴다. 그러면 그런 의미 대개는 뭐냐면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그 날이 그 사람한테는 그래도 나름대로 좀 답답해가지고 전화한 거예요. 그 사람이 뭐가 없다? 특별한 이슈는 없다. 이슈가. 뭘 때? 아르비가 같은 경우는 내 마음이 네 마음이고 네 마음이 내 마음이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특별한 의미는 없어. 그런데 그렇게도 딱 보면 궁금해서 뭐 안부차 전화 내시는 뭐 이런 차원으로 또 뭐 겸사겸해서 또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오는 게 있을 수 있다. 언제 어느 날 때가 무슨 날? 비급 특히 비연일 때 그렇다. 이게 이제 그래 기억에 놓으세요. 자, 이분이 그래서 딱 보니 병화가 별일 없겠구나 하면서 안부차 전화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하는데 연애 봤더니 병이 볼 때는 연애에서는 한 1년 전부터 지금 머리 좀 아픈 일 있죠? 평간이 떴잖아. 평간은 머리 아파도 있단 말이야. 무슨 머리 아프냐 봤더니 인이죠, 인. 편인 때문에 머리 아파야. 편인이 뭔가 하면 공부야, 공부. 이 사람이 공부 때문에, 공부하는 것 때문에 지금 머리가 좀 지끈지끈 아픈 거야. 그런데 왜 아프냐 봤더니 머리 보면 경술이지. 편지가 떴잖아. 이 사람 일하는 사람이요. 돈 번다고만 하는 사람이고 미리 실실 떴는데 항상 연구를 뭐 자기가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못 하겠단 말이야. 무슨 말 하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마침 그때 해시야, 해시. 해시니까 잠깐 또 평간이 떴죠. 그러니까 그 시간대 갑자기 해서요. 생각이 공부가 참 공부 때문에 참 힘든다 이러면서 상황이 바뀐 거야. 상황 뜨면 갑자기 말하고 싶은 상황이 났죠. 그래 안 그래요? 어떤 상황이냐면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결론적으로 비견이죠. 비견은 큰 문제는 없다. 그리고 또 인목이죠. 또 공부 문제야. 이렇게 돌아갔다는 겁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또 스토리를 얘기했고요. 이 경우는 어떤 분이 다른 분이 이제 자기를 대신해서 말하자면 공부를 좀 해주고 있었어. 이분은 어디 이제 무슨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인데, 뭐 뭐 이런 자격이라 할까?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다른 분이 대신 또 공부를 또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지금 내가 대학을 다니는데, 시간이 없어갖고,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이렇게 콕콕콕 눌러주는 거 있잖아요. 가능하나, 안 하나? 아니, 아들 보고, 아이들 보고, 이거 눌러라, 하고, 애들 보고, 야, 이거 눌러라 하는 파인데, 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나, 그런데 이분이 최근에 얼마 전에 이제 이분이 나가셨어요. 그 자기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일이 엄청 바쁜 사람이야. 그렇게 지금 중간고사 시험을 떼야 되는데, 머리가 빵해지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이 문제가 좀 해결됩니까? 자, 해시 좀 됐을 때 이 한 번이 공부를 머릿속에 안 들어가고 머리 빵해졌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다. 그래도 마지막에는 지금 현재 비견하고 나왔죠? 그거 해나가야지. 공부해 나가야지. 지금 이제 2학년 마쳤는데 앞으로 이제 4학기 때인데 앞으로 2학기를 더 해야 돼. 4학기를 더 해야 돼. 4년제 중에 2학년 다니는데 중간에 다른 분이 좀 수석도 눌러주고 좀 해줬는데 지금은 리포트도 좀 만들어주는데 이번에 이제 자기가 직접 해야 된다. 이게 머리 없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근데 그러면 이 문제는 즐거운 비명이지요. 우리 볼 때 즐거운 비명이잖아. 누구 뭐 학교 본다해서 나뉘는데 말이야. 다른데 이러는데 다른 사람들은 즐거운 비명이야. 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분은 왜 그러면 밤에 이 전화가 왔을까? 어제 밤에 스님이 아침에 일찍 어디 가는 때가 있어가지고 월요일날하고 목요일날은 주로 저 법문을 보냅니다. 근데 어제 아침 법문을 못 보냈어.
그래가지고 저녁에 9시 해가지고 꼭 눌러서 보냈단 말이야. 그랬더니 9시에 되면 주무실 분도 계시고, 근데 이분은 마치 공부하느라고 안 자고 있었는데 뭐가 그날 어쩌니까 선생님한테 전화를 바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로 전화를 막 해. 선생님 안 자고 계시구나 봤죠? 그럼 평소 버튼을 더 잘 아시는 분이 대부분 내가 전화 받아줬어. 받았더니 상황이 이렇다. 그래서 내가 내일 우리 이번 시간에 이제 공부하는 시간 아닙니까? 야, 내일 자료를 뭘 가져가지? 생각하다가 요거 이런 것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은 특별한 이슈가 없는 날이 무슨 날이라고? 비급이 있는 날이다. 요걸 그 당일날로 알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는 걸 알려면 이런 평단하고 여기 나와요. 이 공부하는 일이라든지 현재 자기 당면한 문제는 최근에는 일 열심히 하시기 굉장히 바쁜 친구이거든. 일이 많으시다. 그런 경우하고 또 밑으로 봤더니 이렇고, 전체를 볼 때는 선생님 볼 때는 인호술 떴지요. 인호술 비결이 막 비결 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분한테는 뭐 큰 문제는 없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이 많은 사람이야. 옆에서 보면은 야, 결국 미명 지르고 있네 한 정도로 절대 안 되지 보니까, 그치? 그런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상담업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엄청 뭐 줄 번호표 뽑을 정도로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래도 가끔 가다가 이제 이렇게 조금 스트레스도 조금 마음에, 그런 분들도 마음에 또 힘든 때 있잖아요. 상담 노선이자 됩니다. 그러니까 상담 선생님들 상담해 주는 분은 처음에 됩니다. 뭐 그렇지 않아요. 자기도 보면 또 힘든 일 있잖아. 뭐 손님의 관계라든지 등등 있어. 그러면 또 스님도 상담해 주는 거야. 그럼 나는 누구한테 상담하노? 스님은. 부처님한테 상담. 그렇죠. 스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수도하고 하시는 분들은 스스로를 또 한다. 이렇게 보면 읽어봅니다. 그래서 영주, 이민, 병관과 변인인데 공부한 데서 더가 많다. 뭐 때문에, 이 때문에. 얼주 경수를 일하는 데 에너지가 소비가 많습니다. 하지만 열정은 대단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불이 떴잖아요. 일정을 봤더니 그겁이기 때문에 그거 적어놓은 게 이거. 그업인 경우에는 큰 이슈는 기주, 기에 상한 인간이가 시끄럽다. 지금 마음이 지금 시끄럽다. 마음입니다. 공부가 안 돼가지고. 공부가 안 돼서 공부 문해. 공부 때문에 문제 났으니까, 아이, 연세 드신 분이 공부할 때 공부 때문에 문제 났으니까 이거는 뭐 결국 비명이잖아요. 그런 특별한 문제는 없다. 음주, 병인, 비견, 편이 혼자 공부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보고 다시 99페이지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고 또 우리 가명공유 들어가서 우리 공부한 장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천천히 보게 되면 이게 있었는데 이걸 보면서 계속 이 표를 보면서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자꾸만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면서 연구를 해가는데 중간중간에 이런 경우도 있구나 하고 또 보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이 활용을 해, 활용. 뽑기 8개도 활용이다. 봅니다. 그러면 1번 인욕, 그 보면은 의욕이라고 해요. 의욕. 인욕은 자 임묘진 사오미 뭐 요거는 일단 조금 틀릴 수 있으니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공도를 해. 공도를 생각해 보면 그 일진 그 다음 글자예요. 일진의 그 다음 글자입니다. 그래서 새출발 의기양양 무슨 일은 무리하게 추진한다. 하고 싶은 충동, 의욕 바다다. 입니다. 세 번째, 요거는 일진을 중심으로 세 번째 사실에 대해서. 그거는 상문살이 들어서 어려움이 직면한다. 비사, 바람난 상자, 그 해서 속전속결에 유리하다. 일처리 빨리 해야 된다. 왜? 바람 불기 때문에. 왜? 우리는 그 공로 이름이 무슨 공이랬어요? 손궁. 손궁. 이 양인도 같은 손궁입니다. 같은 일본 이거는 같은 손궁에서 간다. 밑에 있는
고궁은 무슨 궁? 진궁, 진궁 이렇게 알아놓읍시다. 이게 알아놓은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선물 있어요. 진궁. 만사형통, 복록향유, 순풍에 돋단다. 동쪽이야. 했던 것이야. 좋은 것이요. 좋은 결과 결실에 맺는다. 젊고 사람이 늘고 우리 활짝여긴다. 연하다. 사박장 결혼의 형상. 여러분들 결혼을 나이가 많아서요? 젊을 때 해요? 그렇지. 그러면 이게 우리 동쪽에서 결혼하겠죠? 시간을 본다면 우리가 인생에 보면 동은 이제 해가 뜨는 시간이잖아. 그때 결혼하는 거야. 한창 남쪽으로 내려가면 열심히 살고 서쪽으로 가면 서서히 이제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비거다. 네 번째 이건데 요거는 슬슬 이동을 떠난다. 떠나는데 네 번째 이거는 왜 이제 이거냐면 아까 내가 지적한 대로 4번 5번은 동북 간방이라고 해서요. 안 그러면 도대체 이걸 이해라서 왜 4번 5번 방이 왜 하늘로 날아가야 되는 건지 이해를 못 한단 말이야. 그럼 그렇다 해서 뭐 무조건 배우라 하고 또 말이 아니잖아. 그런데 이거는 동북 간방이요. 북쪽과 동쪽의 간방 사이에 옛날부터 중국 사람들은 폭망상처 있다고 했어요. 폭망상처. 폭망상처는 뭐예요? 무덤 있는 곳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풍습에서 우리나라도 동북 간방하고 북망상처를 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도 그 중국 그대로 받아갑니다.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얘기가 맞네. 그래서 이 4번 5번 국도에 이걸 우리가 말하는 간궁이라고 해요. 간궁을 배치시켰구나. 봐요. 처음에 나는 떠나야 할 때 맞잖아요. 매사가 불리하게 전개된다. 귀신의 장난이다. 귀신의 장난이 있으니까 우리가 데리고 가지. 이동, 이별, 변동사, 운이 내리막길이다. 파멸의 견으로 불안하다. 좋아요. 그 다음에 5번 분당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라. 이제 말하자면 북망상처에 묻혀있으니까 인연 맺기 어렵다. 대화가 단절에 고독하다. 땅속에 들어갔으니까. 어두운 밤 안개 속에 돈도 떨어지고 운이 바닥이다. 참 어렵네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냐면 이건 남방이요. 남방. 북방이요. 예, 북방 안전자 그 북방에 속해 되어서 요거는 무슨 방이냐고 북방 감방이네. 구덩이 감자 감방이라고 방인 어디라고 북쪽. 그래서 북쪽에는 밤이 어둡지요. 어두우니까 도둑이 있죠. 도둑이 낮에 움직여 밤에 움직여. 옛날에 요새는 낮에 움직이도 한 사람 있지만 밤에 움직인다. 밤에 끔끔하니까 근심이야 불편이야 다 이해되지요. 이거 공도를 얘기하고 나면 다 풀린다고. 그런데 옛날에 처음 만드신 분들은 이거 알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주변에 전달해 줄 사람은 그거 몰라. 모르고 달달달 외우고 막 그래 하다 보니까 이거 처음에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이거 가르치신 분을 들어보니까 그런 원리 얘기는 하나도 안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선생님이 자꾸 파고 보니까 이 원리는 딱 보니까 어디서 나오냐면 주역에서 나오더라고. 주역에 나오고 풀어보는데 이 가르치는 이분은 엄청 돈을 많이 버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 가르치는 분이시는데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근데 그분은 이 현대에 맞게끔 사람들한테 이걸 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많이 버는 사람. 대단한 뭐 그냥 많이 벌었어. 근데 그 기본적인 원리를 이렇게 이 사람이 가르쳐 주는 게 없다. 물론 뭐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학생들한테 이런 원리를 가르쳐 주지 않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게 어디서 왔지? 하고 봤더니 바로 기장역에서 왔다는 겁니다. 알겠죠? 원리는 어디서 왔다? 예, 기장역에서 왔다. 그래서 그 사람은 기장술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먹는데 귀장술은 기장역에서 나왔고 귀장역은 주역에서 나오고 이거 주역을 해설하면 바로 나와요 이게 합계를. 자, 그 다음에 7번 8 7번 6번 7번이 아까 말한 대로 어떤 궁이라면 건궁이라서 건궁. 건궁이 하늘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하늘 열리기 직전에는 요번 원진이 있어요. 원진. 조금 이렇게 매사에 걱정하는 마음 뭐 이런 말 있지만은
요게 결론적으로 하늘한테 이제 말하자면 나의 뭐가 나의 정성이 덜 미친 거야. 하늘님한테 그 무슨 치성된다 해놔놓고 나쁜 짓 하고 그러면 오히려 미움사지. 그런 의미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많다. 매사에 불편한 덩신거리가 있다. 도덕 조심, 일 실컷 하고 공이 없는 소리를 듣는다. 7번 여기 그야말로 하늘에 닿은 겁니다. 내가. 6, 7번은 금궁입니다. 금궁. 이 어려운 일이 해결됐다. 그렇죠. 개운 재물과 일이 있고 좋은 에너지가 힘이 있고 하늘에서 요걸 지금처럼 하늘에 오늘 많습니다. 어제 전에 보면 우리 특히 가을 하늘은 한국은 멋있습니다. 하늘 단풍이 들고 뭐 그렇단 말. 그러면 아주 모든 일들이 해결되고 좋은 겁니다. 자, 8번. 8번은 앞에 정설아. 자, 서쪽은 뭐냐면 해가 다니는 문인데 해가 뜨는 문이냐 해가 지는 문이냐. 그래서 해가 당연히 지니까 여기다가 뭘 배치서 태라고 붙이는 거예요. 태. 물론 어디냐면 9번. 10번. 10번이 태예요. 태. 죄송합니다. 10번이 태입니다. 10번의 태. 10번의 태로 붙이면 돼요. 8번 요거는 주체를 해가지고 본인. 본인. 그날 일진. 주체를 안 하고 이거 뭐 어려워서는 안 돼. 이게 그다음 일진. 주체. 그 주체는 자기가 자기 주체잖아. 힘차게 빠르고. 그 당연히 주체예요, 사람이. 그런데 아직까지 뭐 일이 결정이 되지 않았잖아요.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이럴까 저럴까. 그런 마음이 아직 서지 않았어. 그래서 물어보러 오지요. 안 그러면 막 확실히 섞고 말라 물어보러 오는. 그래서 이럴까 저럴까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 옛날에 그 다음에 상충은 아까 말한 대로 남쪽이요, 남쪽. 감궁이라 했고. 내가 왔다 갔다 하네. 우리 강의 들으신 분이 훨씬 더 잘 아시네. 8번이 그날 일진입니까? 일진이지. 일진이 여기 이궁이에요, 이궁. 궁을 얘기해 드립니다. 요것은 이궁. 이궁에서 방위는 남쪽이죠? 남방. 자, 9번. 요거는 무슨 방? 감궁이라고 하는 것은 구둥이 감자입니다. 구둥이 들어갔다. 우왕좌왕. 그래서 구둥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힘들게 일어나 적은 대가, 연봉 변화수, 이율 선생님다, 상황판을 안 된다. 10분이 아까 말한 서쪽입니다. 서쪽 경서, 해치, 태제가 이 자리를 물러주고 나오는 격이다. 태양이 넘어가는 겁니다. 달이 차면 겨울듯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듯 해가 서산 넘어가면 밤에 불 끄고 뭐 작업을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음욕심, 삼신구수 얘기 때문에 이건 그 밤이 저 어석해지면 뭐 자식을 좀 낳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 사람 있잖아요. 11번 조건은 이제 곤방이 곤방이 뭔 거예요? 동남간 서남간이가 동남간이고 서남간 서남간입니다. 서남간 잘 보세요. 서남간입니다. 서남방만 곤방 맞죠? 서남 곤방. 자, 이때 처음에 도달하는 것은 조건부 계약이다. 조건의 마늘을 새로 시작하고 고생한 보람이 있다. 그리고 재물이 있습니다. 다음에 곤방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동남에는 왜 바람이 동남풍은 왜 부나? 동남풍은 무역하러 다니지요. 그럼 중국에서 무역항이 어디예요? 옛날에 중국 항이 무역항이 상해. 홍콩 동남방이다. 동남방 중국 동남방. 남쪽이 약간 동쪽을 치우었어. 상해. 그 동남방 끝에서 무역하고서 바람이 동남풍이 불고 옛날 오나라가 있어. 오나라 상무지가 오나라가 있어. 서쪽에는 무슨 방이고 그게 서남방에 있는 그 중에는 서총이 통나라가 있어. 통나라. 그런 식으로 중국 삼국시대 보면 그런 나라들이 시대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걸 이용해서 이걸 만들어. 자, 그런데 맨 마지막에 그
이 방위가 현재 보면 여기 곤방이라고 하는 게 서남방이라고 했는데 에, 저 서남방이 하는 이게 보면 마지막에 끝에 보면 의혹이 상실되고 일이 꼬이고 막 그랬잖아요. 사실은요 서남방 쪽에 거기 보면 옛날에 저 굉장하게 그 가면은 막 나쁜 그 저 무슨 정갈도 있고 막 그런 게 많았다 옛날에 그쪽.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는 저 걔는 병이 많이 들고 뭐 우물 들고 도구 부리고 그 옛날 유황 못도 있고 막 그래서 옛날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 그 이게 이제 중국에 있었던 그런 역사를 사실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쭉 만들어 놨는데 이것을 현대적으로 이제 만들어 갖고 기장술이라는 걸 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 원료를 찾아보니까 복기 팔계도에서 나오더라.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원리를 제가 재조명을 해서 여러분 알려주고 혹시 또 공부하더라도 이 정도 알면은 도움 되잖아, 그죠? 원리도 모르고 기상수리 뭐다 떠드는 거다. 기상수리 원리가 어디서 나왔다? 복기 팔계도에서 나왔다 하는 걸 알고 있어도 유식해 보이죠. 음. 자, 그러고 지금부터는 드디어 이걸 활용합니다. 활용하는데 흉이고 기타는 이제 저 흉길이 합쳐졌는 건데 요 흉에 대한 게 사실 우리가 또 많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락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본양사 있죠. 본양사 합도라고 본, 양, 사, 합, 비, 공, 충, 원진, 원, 그다음에 해결, 채, 조건, 병 이렇게 외워놨잖아요. 그때 당연하요. 그리고 언제 뭐 이렇게 다 외워버려. 그때 여기 사는 이제 오늘 일주일부터 격가기죠. 격가 상문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이 말 딱 두면 사람이 딱 인사 봤을 때 내가 처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저 선생님 지금 배우시는 분 중에 옛날에 참 그 신로를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오랫동안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아주 공부가 아니죠. 오랫동안 일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이게 잘 안, 영업이 떨어져 버려서 영업이 떨어졌는데도 손님을 자꾸 찾아온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요? 찾아와. 영업은 없어. 못 맞춰. 그 찾아오니까 어떡해.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자기가 자신이 없는 거야. 그게 스트레스 받는 거야. 옛날에 탁 떴는데 이제 이 메시지가 안 떠. 그래서 공리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유튜브를 보니까 선임이 와가지고 뭐 그냥 뭐 개운 정리하면서 막 이러니까 좀 신기하거든. 저기 먼 곳이 보다가 찾아오셨어. 그래서 좀 인도해 달라고. 아니 상황을 그리고 그런 분들 대부분은 굉장히 저 자존심이 강해요. 절대 머리 안 굽혀요. 근데도 완전히 고개 숙이더라고. 저 40년 동안 내가 사실은 한 사람인데 제가 선생님한테 내가 야 가르쳐 받고 와서 그래서 처음부터 ABC부터 가르쳐줬다니까. 가벌병정부터 가르쳐줬다니까. 지금 난 2개월 때 잘해요. 지금까지 먼저 2개월 했는데 그러니까 중국 들어가요. 근데 막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내가 찍어줬잖아요. 찍어줘가지고 카톡 주놓으면 그 놈을 갖다가 한 20번 이상 보는 거야. 완전 외워간 거야. 열심히. 그래서 내가 얼마 1년만 가면 아마 다시 옛날 자기 그 영화를 누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사람들은 또 옛날에 그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하면 이런 말을 잘한다니까 그런 말을 보세요. 딱 왔다. 자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사람이 뭐 왔다. 이래 봤더니 일에 우리가 뭐 봤더니 오늘이 오날이다 합시다. 오날 병원날이다. 병원날인데 오비 신이 예를 들어서 월에 떴다 합시다. 월지가 신이 납시다. 그럼 딱 보자마자 뭐렇게 해요? 아이고 최근에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해. 꿈자리도 뒤숭숭하네. 집안 문제도 있겠네. 이런 말을 한번 하면 다 해당되잖아요. 그거 해당 안 되는 것도 있고. 맞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딱 찍어주는데 마음도 답답하고 불안하고 꿈자리도 뒤숭숭한데 집안에 문제도 있네. 이러면 딱 그 속에 하나 다 들어가잖아요. 아니 웃기는 소리가 아니고 요렇게 초사를 이룬다 이 말이에요.
상담하시는 분 이런 거 좀 있어야 돼. 아, 그러면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 옛날부터 왜 왔어요? 물어보고 이러면 사람들이 지난번에 선임을 보고 내가 어떻게 오시래 했더니 딱 쳐다보고 내가 한참 말다가 딱 쳐다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놀래가지고 뭐 내가 뭐 잘못 먹는 것을 뭐 눈곱도 닦고 뭐 이래 봤더니 왜 뭐 눈곱도 닦고 그게 아니고 선임 정도면 제가 어떻게 온지 알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 내가 공부를 갖다 연구를 하기 전이거든. 야, 내가 사존바가 안 되겠다. 이 사존바가 사주고 공부 강의하는 이것만 갖고는 안 돼요, 집에서. 즉시 내가 이제 이런 걸 갖다 연구를 한 거야. 아니겠습니까? 내가 얘기를 한다면. 그래서 스님은 연구를 하면은 몇 달 만에 끝난다? 한 달 만에 끝나. 일주일만 다 끝났거든. 대개는 뭐 일주일만. 3일, 3, 4일만 다 끝나.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걸 기당술리 찍을 갖다 주더라. 딱 보니까 뭐, 한 3일 보니 다 맞이더라고. 아,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그냥. 계속 똑같은 대풀이 하는데, 요놈을 지금처럼 하나 딱 만들었어요. 이게 책 300페이지짜리입니다. 300페이지짜리를 얼마나 만들어서 9페이지 영어에 나온 거야. 그러고 원리까지 알고 있어. 그래, 우리 스님은 옛날부터 그런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주역기도 많이 잡았기 때문에, 딱 보면 원리를 알아. 원리 안 하면 나 절대 인정 안 해. 그 학문 못 쓰는 거예요. 원리를 알아서 딱딱 해줘야 되지. 그래서 내가 강의를 하잖아요. 하면 어떤 분들 그러잖아요. 정인 스님의 사줘보면 너무나 원리가 딱 정확하니까 쉽고 또 이해가 잘 된다.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도 얘기를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 신부하시던 그분도 너무 그냥 재밌게 배우는데 그 남자분이거든요. 근데 어릴 때 7살, 10살 때부터 동자 그 신이 들어와가지고 계속 부모들 업고 다니면서 이제 그런 생활을 해온 사람이에요. 40년도 넘었어. 지금은 형이 다 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얼마나 답답하게 해서 사람을 찾아오는데 옛날처럼 시원하게 해줘야 되는데. 알겠습니까?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니까 이게. 근데 이것도 이제 제대로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기장수를 갖고 이런 또는 또 우리가 말하는 일정법 이런 것을 정말로 우리 실상에 딱 맞게 한 사람, 명리를 공부한 사람들이 딱 활용하기 좋게끔 제가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고 난 다음부터 내가 뭘 안 봐요? 육교를 안 봅니다. 육교선생 강의도 하고 했잖아요. 육교 강의 보고 배우잖아. 육교를 안 봅니다. 구성학 안 봅니다. 구성점 안 칩니다. 매화역수 안 합니다. 다 버려버렸어요. 오직 이거만 한다니까. 이게 그 사람들 확진 안 돼. 매화역수나 구성이나 뭐 다른 거 따지고 그걸 아주 간단하면서도 그거는 적용이 너무 얄팍해. 그렇게 내가 왜 그러게 해. 내 가르치는 분들이 그걸 배워가 안 되어 친구들. 지금 그 동방문화대학원 가서 공부도 가르치고 있지만은 어쨌든 이거는 조금은 그래도 학문적인 근거가 있고 해야 되지. 그 매역수라든지 그다음 이런 것들이 구성이 아니든지 정확하게 이치를 다 깨달은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 그러니까 공부를 하시면 원론적인 것도 좀 하셔야 돼. 그래 하려고 하면 평생 못 파지 그지. 그래서 선생님들 좋은 선생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봤더니 비가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간궁이라고 했죠. 간궁에 떴단 말이야. 간궁에 떴을 때 그대로 방글 있죠. 날아간다 했죠. 그래서 이동수 자수 그래서 이제 간궁이 여기 딱 보이면 어떻게 보입니까? 자, 최근에 예를 들어서 물지라 있다 합시다. 그러면 이동수가 보이네, 이사수가 보이네, 매말 누구 있나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거 책에 딱 얘기하면 되게 맞아 떠지. 총은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뭐랍니까? 마음이 갈팡질팡하네. 마음이 붕 떴네. 변동수, 이동수 뭐 이렇게 이제 주로 얘기를 한다. 12번째는 그 병원 들면 몸도 마음도 괴롭네. 가족도 다 소용없고 도움될 만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헛살아다. 모든 것이 지긋지긋해. 자, 요거 하실 때 또 우리는 팁을 배우면서 뭐냐면 간지 공부를 해요. 간지, 그죠? 예, 그 육갑이라는 것은 육지갑자 보면 간지가 있잖아요.
그럼 오늘이 예를 들어서 오늘 일진을 봤더니 오늘이 병호가 아니고 병호는 아주 아무 일 아니요. 예, 아무 일 아닌데 오늘 병술이 떴다. 그런 의미 틀립니다. 자, 병술은 식신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게 백구살이잖아요. 그럼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병술이 떴다면 분명히 그날은 보통 문제 올 사람이 아니고 문제 있어 올 사람입니다. 그런 거 우리가 빨리빨리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병술에 온 사람하고 병진에 온 사람은 각각 틀리겠다. 의미가 틀린다. 그래서 우리는 날짜별로 어떻게 어떤 날이 틀렸다 어떤 날이 틀렸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알 필요가 있다. 그런 공부를 또 이거 하면서 또 연구를 하기도 하고 해야 됩니다. 갑신일이 왔다 을일이 왔다. 같은 평안이지만 좀 의미가 틀려요. 네, 그런 의미가 틀리기 때문에 갑신일이 온 사람은 같이 스트레스 받지만 그래도 동화 쪽이 그 어떤 줄이 있다. 줄이 있다. 헤어나갈 줄이 있다. 을류는 없어. 줄이 없어. 절벽이 절벽. 굉장히 어려서. 그러니까 우리는 글자 하나 갖고 이렇게 틀리는구나. 그래서 그 모든 우리가 유식 갑자라든지 이 모든 거를 충이든 뭐 원진이든 아니면 뭐 모든 거를 다 우리가 뭘 해요? 활용을 하는 거야. 어디서? 이 종합 세트라 종합 공조학은 이 사주 명리의 종합 세트라. 근데 아는 만큼 보여. 기초로 배워서 근데 그렇다 해서 나는 명리 공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낙담할 거 없어. 내가 보일 만큼 보인다. 배운 만큼 보인다. 배운 만큼 보이는데도 이 사람이 영이 맞은 사람 있잖아요. 나중에 그 신무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영이 맞기 때문에 지금 글자가 눈에 싹 들어오는 거야. 그 글자가 얼마 안 배워도 그게 싹 들어가지고 그 눈에 그게 싹 들어온다. 그럼 얘기 딱 하면 정확하게 맞는 거야. 그래서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조금은 뭐가 들어와요? 신명이 들어와요. 신명이 온다. 신명. 신명이 오게 돼 있어. 어느 정도 신명이. 그걸 보고 뭐라 하냐면 지혜가 온다. 지혜가. 이 글자가 완전 화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러고 또 그게 굉장히 또 정확하게 이제 들어봐. 그럼 아주 그런 분들이 이걸 한다고 그러면 정말로 뭐 그냥 줄 서겠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자,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첫 마디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한번 조금 하나 보고 시간이 많이 돼서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넘어가 버렸네. 왜 이래 지금? 내가 잘못. 자, 고기 팔개수 설명했고 초사 중간에 자, 양은 두 번째예요. 두 번째. 그게 오늘 일주는 그 다음 오늘 오후 때문입니다. 자, 이 양자, 양인이라는 양자인데 이 양자를 갖다가 이렇게 양이라고 해놨구나. 이렇게 양인이다. 좋은 의미를 말한다. 마음이 매우 바쁘고 첫 마디를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매우 바쁘네. 새로운 일 것이 하겠구나. 그렇게 하는데 막 말린다고 듣나? 하고 싶은 대로 하겠구나. 사실 이런 게 많아요. 사주에 봤더니 고주가 전부 다 이 양이 막 떴다 이러면 말 안 들어요. 지난번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상담하러 왔던데 얘기를 하고 나니까 너무 그분은 막 건너먹었나? 막 그런 게 있으니까 다 들어보도 안 하고 막 그냥 자기 나름대로 올라가. 알아요. 저는 알아요. 아는데 왜 물어보았지? 네. 근데 그 사람 딱 물어보는 거는 딱 하나. 돼요, 안 돼요? 물어보고 된다 하면 하고 안 된다 안 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은 안 된다 해도 하려고 해요. 왜? 자기는 스님이 하면 좋겠다 하고 답을 해줄 줄 하는 걸 바로 왔거든요. 근데 뭐 그런 말 안 들으면 절대 뭐 그냥 기분 안 좋지. 그럼 에이 잘 볼 줄 모른다 스님이 잘한다고 왔단 말은 잘 볼 줄 모른다고 답 가버립니다. 그런 분들 계세요. 어쩔 수 없죠. 아무튼 자 5번은 공방입니다. 공방. 이게 무슨 궁에 속해 있어요? 간궁입니다. 간궁. 시럽 같은 밤 악리가 있겠네. 맞죠?
간궁이 여러분들 복만상천이잖아. 그럼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어? 복만상천이라고 이 비슷한 표현해야지. 그러니까 칠흑 같은 밤에 안개가 자고 했네. 인덕도 제목도 보통무였구나. 근진을 가득하네.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먼저 얘기하면 사람들 다 떠나버립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은 다 떠나버립니다. 안 온다. 그래서 자 우리가 상담을 하면서 여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 해라 해놨는데 사실은 이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표현을 순화시키게 됩니다. 순화시켜 갖고 요거는 그분들이 쓰는 용어인데 스님 이런 말 안 쓰지. 스님 내가 이래가지고 뭐 신들리는 것도 아이고 뭐 그냥 뭐 말린다고 듣나 하고 싶다 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스님 안 합니다. 여기 첫 마디 나오고 스님 하는 소리야. 나는 이런 소리 절대 안 해요. 책이 있으니까 내가 이거 얘기하고 여러분들 쓰든지 뭐 그걸 하십시오. 그런 뭐 알아서 하죠. 스님은 이런 말 안 씁니다. 아주 순화시켜서 그런 말. 왜나 왜 스님이니까 스님이 이런 비속 같은 걸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존중하고 말도 꼭 존중하면서 말합니다. 차이점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 무슨 살이 있다? 도화살이 있다. 그럼 어떻게 표현해요? 남자가 도화살이 많다. 여자가 도화살이 많이 화살이 많다. 인기가 이제 설명한테 설명도 다 해. 어떤 사람 가면 아이고 뭐 남자가 주름주름 달리겠네 이런 식으로 막 비속어처럼 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뭐 하면 안 돼요. 참 인기 많겠습니다. 무슨 동그랗죠. 남자분들한테는 인기 참 많겠어요. 그러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인기 좋다니까. 근데 어유 남자 한두 명이 아니네. 여러 명이네. 이렇게 보면 막 이 사람이 막 손이 뭐막 쌍심려고 달아들 겁니다. 안주기 나가면서 원시금도 안 주고 갈 거다 그죠? 근데 그렇게 얘기를 갖다가 해줘라. 충살이 있다. 이 집에 뭐 밥그릇 다 깨지고 될 일도 없겠네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다음 충살이 딱 해가지고 어떤 사 심하게 이렇게 합니다. 이 집에 이번 7, 8월에 송장 2개 치겠다 이거. 송장이 뭐예요? 그렇게 어려운 말을 막 무슨 말 쓰는 거야. 여기 이제 사자가 들고 충자 덮 해가지고 산하 충자 덮다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썼다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그런 말 안 듣고 하면 밤에 잠 못 자고 겁이 나가지고 그러면서도 아예 안 맞을 거야 하면서도 막 그 말이 계속 돌아오니까 그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또 스님 찾아왔어요. 상담을 해보니까 물론 안 좋아. 안 좋으니까 그런말 했겠지. 뭐. 그건 인정해. 그렇지만 표현을 전혀 달리 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좋은 도 있고 나쁨도 있고요. 그 다음에 1년 중에도 보면 좋은 날이 나쁜 날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나쁜 날에서 다 사람도 그런 건 아니에요. 내만 말씀드렸습니까? 맞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때는 좀 조심하라는 거죠. 그러면 뭐 진짜 안 죽겠습니까? 이런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면 스님이? 그거는 스님의 명예를 걸고 결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결코 그런 일 없습니다. 왜? 스님이 이제 그런 말을 책임졌지요. 그럼 스님이 가만히 있어야 되나 기도를 해야 돼. 스님은 죽기 사람 기도해. 그 사람 죽으면 안 되잖아. 그때부터 스님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님도 말을 책임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아무 일 없어요. 그 내가 지금까지 해본 수 중에서 다른데 죽는 거 했는데 죽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실제 물론 이제 안 좋은 일이 당할 수는 있겠지만 대신에 기도를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럼 스님 그쪽에서 구슬을 하러 가는데 그 비용이 만만찮아요. 뭐 얼마나 그냥 1,000만 원 더 어떤 데는 뭐 싸게 줘 700이 나가 그거는 뭐 했다면 700, 1,000 이래요. 그런데 사실 우리 돈이 없거든요. 700, 1,000원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제 먹고 살기 바쁜데 이렇게 하잖아요. 뻔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냥 아무 일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기도를 안 합니다. 진짜. 그래서
모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님 말 듣고 기도를 이는 방 그래서 기도 꼭 주는 거예요. 가르치고 우리 절에도 기도를 스님이 할 수 있게끔 우리의 최소한을 받아요. 어떻게 받느냐면 우리 절에서는 기본 기도가 뭐 다 아시지만 하루 만 원씩 21일 기도지. 21일 기도. 그럼 21만 원밖에 안 돼. 그 기도가 우리 최초 처음 기도. 21일 기도하면 21만 원 가지고 업장소멸 기도하든 뭐 그다음에 뭐 우리 말하는 어떤 이런 소원 성취 기도하든 그렇게 하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 두 번째부터는 21만 원 안 받아요. 그냥 기도를 해요. 그냥 기도를 하고 20일간 또 해요. 그리고 대신에 그 사람도 아무런 공을 안 들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1,000원씩 그럼 얼마입니까? 20일 해봐야 2만 원밖에 안 돼요. 2만 1,000원 우리 법선 스님한테는 이제 보내줍니다. 근데 우리 법선 스님은 매일 기도를 합니다. 오늘 이게 옛날 빼고는 매일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축을 해준다는 거예요. 축을 해주는 사람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고 차이 날까 안 날까? 엄청난 차이 납니다. 그럼 스님이 입력 딱 하면 제가 아까처럼 딱 일하고 안 죽는다고 약속했는데 그러면 스님 가만히 있어야 돼. 열심히 기도해야 돼. 그럼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가지고 스님한테 되게 뭐 그런 사람 몇 명이 안 되기 때문에 딱 기억을 하거든요. 아주 딱 넣어가지고 바로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돌아가셨다든지 그런 게 없었어요. 예, 물론 이제 병원에서 죽는다고 판정 난 사람 있잖아요. 판정 난 그런 사람들을 보고 내가 안 죽는다 소리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기본적인 삶에서 갔는데 갑자기 죽는다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얘기 같은 겁니다. 이미 지금 뭐 내일 모레 죽는다고 해는 사람한테까지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에 보면은 이 원진인데 이것도 똑같이 아까 말한 대로 이거는 근궁에 속합니다. 가족이나 회사에 미운 사람이 있거나 남을 런망하면 특히 미운 사람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가족이나 회사에 미운 사람이 있으면 원진에 해당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흘러갔네. 죄송합니다. 오늘 시간이 하는 것도 모르고 오늘 처음으로 오버했습니다. 우리 청취하시는 분 조금 쉬다가 한 5분만 쉬겠습니다. 5분만 쉬고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